서민호 선생님이 왜 대단하냐면은 여러 선생님들 그 인간의 그 생애, 삶은 굉장히 유한하잖아요. 그 유한한데 그 유한한 삶 속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다 서거하느냐, 그걸 가지고서 그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은 이 그 서민호 선생님은 그 태어나신 해가 몇 년도로 돼 있어요? 1903년으로 돼 있죠? 그리고 서거하신 해가 몇 년으로 돼 있죠? 1973년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서민호 선생은 20세기를 온전히 20세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입니다. 그 서민호 선생님을 좀 알게 돼서 제가 한 10년 전에 서민호 선생님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민호 선생님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반기의 시기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식민지 시기를 살았습니다. 우리 5천년 역사에서 유일하게도 그 침략자 일본군들에게 일제에게 나라를 뺏긴 시기가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돼서, 그 서민호 선생님이 1903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을사조약이 체결돼서 외교권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100% 식민지가 됐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민호 선생은 전반기는 이 식민지 시기에 이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식민지 시대를 사는 삶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식민지가 끝나고 나서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강도 일본은 물러갔지만은 여러 선생님들이 알다시피 미군과 소련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3년간의 군정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두 개의 남북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서민호 선생은 남쪽에서 보냈습니다. 그때에 이승만 정권은 여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정권입니다. 그래서 서민호 선생은 45년 이후의 역사는 바로 이승만 독재,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에서도 탄압을 받은 것은 잘 알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다가 교류해야 된다, 교류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방공법 위반으로 혹독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의 삶은 반독재 투쟁, 1973년이면은 72년에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만든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호 선생은 대단히 우리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식민지 시기를 온몸으로 사시고, 그 다음에 분단과 그 이후에 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이분이 반독재 투쟁을 벌린 그런 인물이고, 더더욱이나 이런 학술대회가 열린 이유는 저는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서 이분의 일제강점기에 이분이 항일 투쟁, 독립운동 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이은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바로 3.1운동,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민호 선생은 제 강연의 핵심에 들어가는 바로 3.1운동, 지금은 3.1혁명으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3.1운동 시기에 이분은 그 당시에 보성 고등고등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중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이미 보성고부에서 학생 대표로서 만세 시위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때 옥고를 치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또 옥고를 치렀습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제 강연을 통해서 처음으로 또 상세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1930년대 중반에 바로 독립운동, 언어 독립운동에 이분이 굉장히 많은 호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정부 일제가 만들어 놓은 치안유지법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식민지 시기에 두 번의 옥고를 치르렀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평화 시기 때는 다 애국자죠. 예를 들면은 2천만 동포가 있었는데 3.1운동 때도 10%에 해당하는 200만이 데모를 했습니다. 일제가 7,000명을 죽이고 15,000명을 부상시켰어요. 그 3.1 만세 시위 운동 때 바로 이 서민호 선생이 서울에서 만세 시위를 이끌었다는 것은 이분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 강연을 쭉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제 강점기 하면은 무단 통치기, 문화 통치기. 또 일제는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이후에 영구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영구 식민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민족을 일본 민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두 가지로 펴는데, 첫째는 바로 역사를 빼앗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선 민족을 일본 민족으로 만들려면은 말과 글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 일제가 말과 글을 뺏었습니다. 성씨도 뺏었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에 있는 일단의 양심적인 국어학자들이 1931년에 바로 언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조선어학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강도 일본에게 나라는 뺏겼지만은 우리 5,000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사용한 말, 그 어휘를 모아가지고 사전을 편찬하자. 또 맞춤법이 안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문법을 통일하자. 그래서 맞춤법을 통일하고 표준말을 제정하고 매력 포기법을 제정하는. 그래서 언젠가는 강도 일본 놈들을 우리 민족이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다. 그런 독립의 준비물로 앞장섰던 항일 민족주의 독립운동 단체가 바로 조선어학회가 있습니다. 이 조선어학회에 바로 서민호 선생께서 후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독립운동 했느냐 안 했느냐는 감옥살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가지고도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해방 이후에 서민호 선생께서 정치 활동을 한 그런 내용은 제 발제에 없습니다. 저는 바로 전반기에 서민호 선생이 일제 시기에 바로 어떻게 이분이 3.1 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조선학회 사건에 연루됐느냐,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분의 삶과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민호 선생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조선어학회 사건, 그 언어 독립운동에 이분이 조선어학회 사건에 33분이 일제 경찰이 검거했는데 이때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옥호를 치르렀습니다. 그래서 33인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면은 서민호 선생의 아버지는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주셨잖아요. 서화일 선생이라고. 근데 지주의 아들의 삶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는 그런 물적 토대를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서민호 선생은 굉장히 국가와 나라 없는 그런 민족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일제강점기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초등학교 시절의 경험이 굉장히 오래가는 겁니다. 그 기록에 봤더니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아마 그 1910년이면은 서민호 선생이 1903년생이니까 7, 8살 때겠죠. 초등학생 시절일 텐데 그때에 이미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우리 민족이 아닌 이민족, 우리 민족이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7살, 8살도 압니다. 더더욱이나 1910년대 정치는 무단 통치 시기죠. 그래서 헌병 경찰 정치라고 합니다. 이 자기 집을 드나들면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그런 현장을 목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그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그 조센징이라고 쓰면서 칼 차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 위세를 떨었겠어요. 그래서 일제 그 헌병들이 날뛰는 현실을 보면서 이게 나라가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일 의식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은 그 다음에 김인현 3월 1일 날 뭐가 일어났죠?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이때 이 서민호 선생이 바로 보성고부 3학년 학생으로 만세 시위에서 서울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옥호를 치르는 겁니다. 어떻게 독립운동 전 세계 역사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옥호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성고보 3학년 시절 물론 그 이전에 그 학생 대표를 해서 그런지 그 상해에서 그런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그런 유인물들이 몰래 들어왔던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인쇄해가지고 배포하는 일도 하고 이게 이제 일제 경찰에게 이게 발각이 돼요. 이제 이러면서 김이 그 3.1운동 이 학생 대표로 참여했잖아요. 그 충무로 일대에서 만세 시위를 앞장. 그 서민호 선생 생김새를 보세요. 제가 보면은 꼭 뭔 일을 낼 것 같이 생겼잖아요.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이끌었다고 돼 있어요. 서민호 선생은 아마 싸운다면 쉽게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여학생을 구출해 주게 돼 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어쨌든 간에 그 여학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가 그 일제 그 헌병이 찌르는 총검에 의해서 막 찔렀거든요. 죽이고. 그 부상을 입게 돼 있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3월달 하고 결국은 이제 집으로 잠깐 피신을 한 것 같은데, 그 일제 경찰이 4월달 하순에 학생 대표와 다 일제 경찰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고등계 형사 미화에게 잡혔다고 돼 있잖아요.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다고. 서대문 연구소에 복역하고. 굉장히 그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고생하면은 보통 한 번 옥고를 치르면은 공원 나가면은 2번 독립운동 전선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서민호 선생을 보게 되면은 그 체격이나 얼굴 생김새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옥고를 치르는데, 이번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 자료로 하나 찾았습니다. 서민호 선생이 28년 뒤에 보성고보 3학년에서 28년 뒤에 전남 도지사로 근무할 때 3.1운동에 대한 해고담에 대해서 자기 글을 썼어요. 거기 정말 귀중한 사료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1910년에 제국주의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고 강토를 유린했다. 그래서 우리가 1919년까지 10여 년 동안 정말 온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다가 독립을 선언해야 되겠다. 또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19년에 18년 그 이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당당하게 3월 1일 날 이후에 독립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자료에 썼습니다. 광주에서 발간된 동광신문에 이 얼굴이 나오고 도지사 서민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또 대지진이 일어난 지 몇 주년이죠?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그래서 그 시절에 이분이 그 와세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대학생 시절에도 도쿄에 그 우에노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여기 가봤어요. 여기에서 3.1절 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적국의 심장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했다. 일제 경찰이 그냥 두겠습니까? 잡아 들이는 거죠. 그래서 3주일을 고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독립운동 노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24년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유기원이라는 분하고 둘이서 서울에 잠깐 들어왔다가 미국 유학길에 갔어요. 근데 이 유기원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관또 대지진의 학살 상황에 대해서 동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신한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호 선생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년 6월에 사람은 그 사람이 일관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그 사람을 추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24년 6월에 그 전명훈 장인환 의사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미국인인데 스티븐스라고 하는 자가 그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전명훈 의사하고 장인환 의사가 스티븐스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감옥살이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다.
미국에서 그 콜롬비아 대학원 시절에 그 의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민호 선생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어느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평생을 어느 독립운동에 바치신 바로 고루 이응노 선생을 28년에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이어져 가지고 국내에서 바로 이분이 조선학회를 만들고서 간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서민호 선생이 기국해가지고 36년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한 방법에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은 그냥 홍범도 장군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그냥 무장투쟁만으로 독립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총을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독립운동이고, 총칼을 들고서 적을 사살하는 것도 독립운동이고, 정치 투쟁하는 것도 독립운동인 거죠. 이분이 바로 이응노 선생입니다. 이 14년간 세종대왕도 만드시지 못한 게 우리말 사전을 만들지 못했어요. 이분이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다산 선생이나 박지원 선생도 국어사전은 만들지 못했어요. 이분이 그 베를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왼쪽이 신성모라는 분이고 오른쪽이 안호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다 이 유럽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귀국을 해서 사전 편찬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후원을 합니다. 기록을 봤더니 이 서민호 선생과 굉장히 차별하게 지내신 분이 그 벌교의 김양수 선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양수 선생님, 그 다음에 장현식 선생님, 아마 전북 도지사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내서 후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독립운동이에요. 일제는 돈 내는 사람들을 2년 이상을 딱 다 형을 때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민호 선생님이 37년에 170원, 160원, 아마 38년, 9년, 40년에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요. 돈을 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사전 편찬의 소식, 그 다음에 이 신청서 이 자료가 있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조선어 사전 편찬의 완성을 위해서 일금 얼마를 후원하겠다. 우리 선율 스님이 했다는 거죠. 네. 여기에 김양수 선생께서 돈 내신 분들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줬어요. 이게 아마 그 명함 같은데 구례 출신의 임혁규 선생에게 100원을 받았다. 이걸 써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분도, 임혁규 선생도 함흥에 가서 고생을 엄청 했어요. 일제가 다 아파 있어요. 그래서 서민호 선생이 이 조선학계 사건으로 7개월 정도 고를 치렀어요. 43년 3월 6일 날 종로경찰서 형사들에게 검거됐다고. 이걸 다 찾아냈습니다.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리고 43년 9월 18일 날 석방이 됐어요. 두 번째 옥고 7개월 옥고를 치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학자들보다도 국어학자들은 한 1년 정도 옥고를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응노 선생은 징역 6년을 받았어요. 간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내신 분들이 다 2년 이상을 받았어요. 이게 돈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독립운동에서. 그래서 종명학교 그 옥고를 치르기 전에 39년에 아마 송명학교를, 사립송명학교를 운영했죠. 그러니 뭐 잡혀가니 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번 다시 나라를 이민족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10월 1일 날 옥고를 치르신 분들이 49년에 그 10월 1일 잡혀간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바로 이 11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강연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서민호 선생께서 49년 여기 보면 있죠? 서민호 선생께서 그 49년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들이 다 감옥 그 홍홍경찰서, 함흥경찰서, 함흥영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신 분이에요. 이 중에서 보면은 그 이분이 애솔 최은배 선생님입니다. 징역 4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것도 독립운동이다. 일제의 생각은 반대다. 그래서 저는 이 서민호 선생께서 나라 없는 시절에 언어 독립운동에 헌신한 위대한 독립투사였다.